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그 반발이 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결정되는데요.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특검의 발표문에 보면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13번이나 나오는데요. 먼저 어제 발표 내용을 짧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뭐 8가지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새로 5가지 혐의가 추가가 돼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그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 좀 추가로 됐는데요. 네. 일단 그 삼성그룹의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뇌물죄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예. 또 그 하나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 예.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라는 부분도 특검 수사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 인사에 어떤 압력을 가했다 이런 예. 부분도 있었고요. 또 비선진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아마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예. 네,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뇌물수수 혐의일 것 같은데요. 단순 뇌물죄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모두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과 관련해서 정유라와 최순실이 독일 법인에서 받은 거 있죠, 독일에서. 예. 그 돈은 그것이 이제 213억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실제로 넘어간 돈은 77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4억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에서 줬죠. 예. 그다음에 한국통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하면 약 220억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220억과 또 213억, 430억 정도 되죠. 이 돈이 예. 이제 모두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공죄가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그 해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받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 예. 그리고 공동 운영 관계, 네. 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제 그렇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정유라가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네. 공무원인 박 대통령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같이 공범 관계가 성립하고 그래서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설명인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준 돈이 이제 삼성이 204억 원이란 네,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최순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최순실인데 예. 물론 이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같이 이제 공동 운영했다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결국 삼성의 경영권 승계, 예.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전체적인 특혜를 줬다는 것이죠.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 예.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그 처분 주식수를 줄여줬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혜택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금융지주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을. 예. 금융지주 회사로 만들어 준다든가 예. 그다음에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다음에 여기를 비금융지주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삼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특검이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이런 공모가 가능했던 점에 그 수단에는 이른바 핫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박 대통령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인 공동체 뭐 또 공모 특히 이 네. 부분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는데 특검 예. 수사 발표에서도 그 공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이제 한 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어떤 그 뭐 의사 교환이든지 어떤 네.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 차명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인데요. 예. 최순실 씨가 그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발신지 자체가 청와대 관저로 나오는 이제 폰이 있었고요. 네. 근데 예. 상당한 양의 통화가 최순실 씨와 이루어졌고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간 기간 동안에는 그 통화 내역이 없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차명폰의
사용자는 박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특검은 결론을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의견 교환을 하고 조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네. 한 라인으로 아까 그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네, 이 보입니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둘이 이제 그 공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적어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든가 연락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차명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만나서 연락 뭐 주고 얘기를 주고받았다든지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명폰이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그 이영선 행정관의 군대 후배라고 하는 그래서 네. 부천의 어떤 지점에서 52개를 지금 대거 예.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 네. 다음에 570여 회를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통화를 했고 심지어 이제 최순실이 9월 3일 날 독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30일 들어오는데 예. 그 사이에만 해도 127회를 통화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명편을 통해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차명폰이 된다는 것인데, 자 어제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위헌이고, 그 다음에 이 수사 결과 자체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특검 그리고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측 그 뭐 대리인단의 계속해서 주장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입장을 개별적으로 내놓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좀 국민들이 그 부분을 납득하려면 특검의 어떤 수사 과정에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대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은 있지만 왜 그렇게 이것이 서구고 소설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좀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또 대통령 측에서 태생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특검법의 그 발생 네.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아닌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특검을 추천하고 그 문제를 삼는 것인데 그때는 그건 뭐 서로 그렇게 하기로 여당도 이제 양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면 공정성이 더 담보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일반적인 그 상설 특검이 아니라 네. 별도의 특검을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설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하지 않고 별도의 특검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리고 2명을 추천을 해서 그중에 이제 박영수 특검을 청와대에서 지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좀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을 낳게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이제 또 최순실 씨의 코레 스포츠 그거 관련해서는 자기가 받은 돈이 1원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공범으로 모르냐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특검 발표가 있은 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영하 변호사가 51쪽에 이르는 방박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특검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두 그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정유라를 도와주라고 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예. 안종범에게 지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안종범에게 시켰다는 얘기 그것도 다 부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돈 받은 것도 없고 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한 사실도 없다. 예. 그리고 차명폰도 계산한 적도 없다. 그래서 특검이 얘기한 전부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뭐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모른다거나 내지는 시킨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두 부인을 했죠. 예.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그 자체를 두고도 이것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 그런- 사실 공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네. 이제 특검은 특검법 12조의 그 피의 사실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 그 브리핑할 수 예. 있도록 한 조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례 브리핑을 해 왔는데요. 예. 네. 지금 이제 어제 그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특검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검법 자체를 위반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논란이 지금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특검 쪽에서는 그 수사 기한 연장 문제가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에 결정됐기 때문에 네. 어떤 전체적인 브리핑 준비 시간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과연 특검이 그동안 이제 수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리려는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이제 헌재 어떤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거나 예.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바로 그 발표 이제 시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예. 10일 아니면 이제 13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 있습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 주장할 만하죠. 예. 사실은 3월 10일 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이제 선고기를 통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특검에서도 28일까지였는데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정오까지 자정까지 기다려 봐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3월 1일이 3일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2일이나 3일 날 발표를 했더라면 됐을 텐데 근데 특검이 3월 3일 날 간담회를 열어서 많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3월 6일 날 이렇게 따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발표한 것도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추측을 낳는 것인데 특검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은 없게 된 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예. 또 헌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사람들의 국민들의 눈은 2기 특수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담팀까지 꾸려졌다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한 직후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는 가족회사에 수십억 예. 원의 뭉치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부분은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그거 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그 계좌로 수억 원의 기업 측의 돈이 들어간 걸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은 그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돈인지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으로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는 그 동안에 그 계좌로 수억 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비를 나중에 받은 것인지는 예. 불명하나 그때 이제 그 돈을 넣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던 그런 회사라든지 거래처 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정비서관 하면서 그 검찰청에 찾아가서 그 어떤 일에 관해서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돈이 뇌물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 뇌물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본인의 계좌하고 가족의 계좌에서 법인 정강의 계좌로 3, 40억이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어떤 돈이냐, 그 다음에 그 정강으로 돈을 넣은 이유가 뭐냐, 혹시 탈세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의혹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2기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특검에서 하지 못한 수사까지 이제 다 하게 됩니다. 이제 31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2기 특수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검에서 하던 것만큼 그렇게 추동력을 갖고 수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좀 많죠. 그렇긴 합니다만 검찰에서도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를 다시 넘겨받아서 다시 2기 특수본을 출범시키는데요. 예. 네. 뭐 이런 수사 전체 상황들 나중에 어떤 결과들이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든 이제 얼마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예. 각 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이 검찰 개혁 문제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적 이목도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구성된 그 특수본의 형사 8부와 특수 1부는 지난 1기 때도 이제 수사를 주도했던 했죠. 팀들이고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 1부에서 그리고 뭐 정유라씨 지원이라든가 블랙리스트 부분은 형사 8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첨단 수사 2부는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네.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들이 없는 그 수사관들을 배치를 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특수본에서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네. 하겠다라고 다짐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아무래도 과제도 많고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근데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에서 검찰에 숙제를 줬어요.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그 개인의 비리 같은 거, 정강의 의혹 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또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그러면 100% 발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7명의 지금 그 검사를 투입해서 첨단 범죄 수사 2부죠. 그래서 네. 그 우병우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정유라라든지 대통령 대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31명의 지금 검사를 꾸려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장 하에 수사를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혹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있고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통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오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 태세를 재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격 통화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는 이루어졌고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강력한 한미 연합 태세를 재확인한 통화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10일 날, 금요일 날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3일에 또 예상,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인데요. 이때 선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나 뭐 내일쯤 해서 이제 선고가 언제 내려질 것인지 이것을 미리 발표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죠. 예, 그게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선고 3일 전에 그 네. 일정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비춰봤을 때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예정일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예. 네. 아마 그 10일과 13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10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13일이 이정미 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데요. 예. 그날에 맞춰서 발표할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헌재 측 관계자는 13일에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퇴임 당일에 이제 뭐 발표했을 때 그 구성원의 숫자, 헌법재판관의 숫자의 문제 논란 여러 가지 그런 유발되는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네. 아마 빠르게 간다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유력한 것은 10일 또는 13일인데 혹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네. 네.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다시 뭐 변론을 한다든가 그런 모르는데 3월 13일이나 3월 10일 되면 이제 2주가 되는 것이고 네. 평의와 판결만 끝나면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선고를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법에. 예, 네. 하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국민의 어떤 시선이 있기 때문에 3월 10일 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예. 3월 13일 하게 되면은 선고하고 또 퇴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두 가지를 뭐 선고를 오전에 하고 퇴임식을 오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좀 이제 번거로울 수 있고 또 지금 그 양측의 집회 같은 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3월 10일 날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3월 10일이 금요일이고 예. 13일이 월요일입니다. 예, 예. 그러면 월요일 날 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는 평일을 다 끝낼 거란 말이죠. 예. 끝내놓은 상태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면 혹시 비밀이 10일까지 나왔던 어떤 그 평이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면 네.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일을 예상해 보는 것이죠. 예. 네. 12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일 해도 사실은 어떤 뭐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이미 뭐 이제 평의는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정미 재판관이 그날 퇴임을 한다고 해도 13일 날 뭐 발표하는 것도 예, 큰 그리고 문제는 없다. 자정까지가 또 더군다나 임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10시에 선고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네. 어제 또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이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선혜 변호사인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면은 세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죠. 네. 그 전에 전효숙 전 재판관이 있었고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이어서 그 이정미 그 재판관 후임 내정자인 이선혜 변호사는 이제 89년에 그 사실을 수석으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법원, 그다음에 판사를 거쳐서 헌법연구관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네. 주로 그 변호사로 쭉 활동해 오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여온 그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도 이번 이제 추천 배경에 대해서 사회적 소수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인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법시험을 수석했다는 것이죠. 예, 예. 네. 30일에 사법시험을 수석했다는 건데 그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네. 친아버님이 그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는가 본데 의붓 아버지가 이제 노점상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네. 어려운 환경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사법고시까지 수석했다. 이것이 아주 눈에 띄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활동해 온 것이 여성과 또 소수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예.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예, 역경을 극복한 인물로 이선의 내정자가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청문 절차나 이런 걸 거치게 되면은 바로 자리를 메우기는 좀 힘들죠. 좀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에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 거치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임명 절차까지 보면은 뭐 빨라도 그 뭐 3, 4주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대통령 측 지금 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탄핵이 인용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그 분쟁을 다루는 겁니다. 네. 뭐 예. 조약이라든지 국제법의 해석을 두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나왔고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얘기가 나왔지만 예.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 뭐 총 사퇴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다 늦은 얘기고요. 이제는 뭐 선고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선고에 대해서 지금쯤은 대통령이라든지 먼저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나는 예.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예.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다음에 이제 여야 대표라든지 또 대선 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선고가 될 경우에 좀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침착하고 예. 여기 승복하는 자세 이것이 예.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죠. 예, 네. 바로 뭐 그 얘기인데요.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위대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이제 집과 이제 마트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고 자주 가는 마트 같은 것이 공개가 됐고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뭐 이제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까지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고 이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들을 공개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사와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위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됐을 때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처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하는 집회도 굉장히 격렬하게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사실은 이제 국회가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는데 법에 의한 어떤 판단들에 대해서 그것을 승복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찬성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활발해지고 더 격해질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특히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이 지금 뭐 탄핵 집회나 반대 집회에 가서 같이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승복을 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좀 수습해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위해가 아직까지 뭐 가해진 상황은 아닌데요. 말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제 그런 우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네. 말로만 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누구를 이제 협박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예. 뭐 지칭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집 앞에서 가서 한 거는 예.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또 이제 동선을 파악하고 뭐 슈퍼마켓도 뭐 가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그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협박죄로도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자, 헌재의 탄핵 심판일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쪽 그리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의 시위 양상이 좀 더 그 과격하게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일단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봅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